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리언어스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평론가들은 만장일치로 높은 점수를 주며 호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두 개의 에피소드는 시청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대체로 예상했던 바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시리즈 초반에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놀라울 정도로 많았던 디테일과 오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포일러가 시작될 때 반드시 미리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흥미로울 테니까. 우선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 바로 분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쇼러너 노아 홀리는 이 측면에서 오리지널 에이리언에 정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프닝 장면과 몇몇 디테일로 판단해 볼 때 말이죠. 우주선, 승무원의 깨어남, 주변 환경, 그리고 아침 식사 중의 평범한 대화들은 리들리 스콧의 영화를 직접적으로 오마주합니다. 곧 닥쳐올 학살을 예고하는 느리고 불안한 전개 속도는 정말로 첫 번째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사실상 그 작품의 축소판 리메이크인 셈입니다. 냉동 수면에서부터 승무원 전원의 죽음까지 단 몇 분 만에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제작진이 프랜차이즈의 가장 좋은 점들을 시리즈에 정말 잘 옮겨왔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꽤나 빠르게 차이점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선두에는 아이들의 의식을 신수로 옮기는 중심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일종의 하이브리드가 탄생하여 인공지능과 인간성에 대한 주제를 제기합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간의 시사적인 주제를 다룬 이 점이 평론가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은 첫 에피소드들 내내 이어지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의 프랜차이즈에서 보았던 모든 것과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웬디와 그녀가 12살 소녀의 의식을 가진 기술 발전의 산물이라는 사실 외에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고, 줄거리의 주변부에 있는 부차적인 인물처럼 보였던 다른 실험 대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는 그들 각자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관계와 행동 특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른의 몸에 갇힌 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것이 공포를 유발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외계 괴물과 결합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와 영화 그것에서는 아이들을 호러 장르에 성공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리언은 원래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의 오랜 팬들은 시리즈 제작진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배우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이에 맞는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소통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은 또한 상황에 대한 심각하지 않은 태도나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적 특징에 대한 대화와 같은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현재 이 시리즈에 대한 비판의 주된 이유입니다. 제노모프의 이미지에 관해서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외계인은 주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이 점에서 제작팀이 그의 등장을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에이리언은 거의 처음부터 우리 앞에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데, 그는 어떤 신비감을 잃어버렸고 마치 야생 포식자처럼 복도를 따라 희생자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첫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그의 희생자 수는 이전의 모든 시리즈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은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숨겨진 위협이었고, 그의 존재가 잠재의식 수준에서 느껴졌던 오리지널 영화 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지금 그는 대놓고 사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첫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나머지 4종류의 새로운 생명체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노모프가 주된 위협이라면 그들은 왜 도입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작가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전개할 것입니다. 참, 인내심에 관해서 말인데요. 느리고 때로는 심지어 더딘 이야기, 전개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영웅들에게 익숙해지고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며 그들의 운명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즈라는 형식도 여기에 한몫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여유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을 변호하자면 이것이 분위기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조금 더 본 일부 비평가들은 앞으로 사건이 더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정말로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리는 전반적으로 그의 이력을 고려할 때 첫 순간부터 시청자를 사로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에피소드들은 마치 주어진 시간을 남용하며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개의 에피소드를 본 소감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결함, 줄거리의 허점, 그리고 아이 어른 영웅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에이리언어스가 새로운 형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실험이 이 장르에서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의견은 언제나처럼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셔야 하며 우리는 그동안 제작진이 우리를 위해 남겨둔 줄거리의 세부 사항과 오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스포일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에이리언어스가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의 사건들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사실상 그들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반대가 약속되었지만 말이죠. 이 시리즈는 사실상 프리퀄의 사건들을 무시하며 로물루스와는 달리 여기에는 검은 액체, 엔지니어를 만나러 가는 피터 웨이랜드의 여정 또는 데이빗의 실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비상 착륙하여 줄거리의 기반이 된 우주선 마젤란호는 65년 전에 임무에 보내졌습니다. 시리즈의 사건은 2120년에 일어나는데 이는 승무원들이 데이빗이 그의 운명적인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제노모프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는 제노모프가 마이클 패스벤더의 캐릭터 덕분에 나타났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우주선을 장악하여 아마도 클래식한 형태를 만들어낼 때까지 제노모프 실험을 계속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리언어스는 제노모프가 데이빗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리즈가 에이리언 vs 프레데터 영화들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어 제노모프가 지구에 처음 상륙한 날짜를 변경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오버는 오래전부터 전체 연대기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무시해도 좋습니다. 게다가 에이리언어스는 단 2개의 에피소드만에 프랜차이즈의 사소한 디테일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웨이랜드 유탄이 기업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기업은 너무나 편재하여 단순히 회사라고 불렸고 모두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팬들은 이것이 지구상의 유일한 거대 기업으로 식민지화를 포함하여 지구와 은하계 전체를 거의 완전히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에 등장한 5개의 새로운 기업이 이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개의 다른 회사가 지구의 다른 지역을 관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웨이랜드 유타니는 여전히 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프로디지와 같은 회사들은 인간 불멸을 향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또한 새로운 외계 생명체 형태를 선보였었는데 이전에는 은하계의 제노모프와 엔지니어만이 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을 통해 이미 분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설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웬디와 그녀의 오빠는 어린 시절에 아이스 에이지를 즐겨봤다고 회상 장면에서 언급됩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에 대한 오마주가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지구상의 제노모프 존재는 행성을 정화한 일종의 빙하기에 비유됩니다. 시리즈의 내부 신화에 따르면 5종의 침입종 모두 지구의 동물군에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홀리는 이런 식으로 마젤란호 추락의 결과와 직접적인 유추를 한 것입니다. 유추는 피터팬에 대한 오마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네버랜드 섬과 프로디지 기업 대표가 작품 자체를 읽는 장면을 포함합니다. 참고로 주의 깊은 시청자들은 회상 장면에서 주인공들의 아버지를 노아 홀리 자신이 연기했다는 것을 알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리즈에서는 제노모프의 시각적 이미지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두더지나 박쥐처럼 후각이나 반향정의를 통해 본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에이리언어스에서는 이 주제가 확장되었습니다. 사이보그 보로우는 제노모프가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따라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을 추스르고 공포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지만 이 결정은 작가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신스들은 프랜차이즈에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종종 악역 캐릭터였던 그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만드는 것에서 인간의 의식을 이전하여 불멸을 얻으려는 시도로 넘어갔습니다. 데이빗은 영생을 얻으려는 피터 웨이랜드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리언어스는 불멸을 향한 열망이 훨씬 더 광범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쟁에는 지구의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각자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시리즈의 캐논 변경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줄거리상 의미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프리퀄을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피터 웨이랜드는 프로메테우스에서의 여정을 비밀로 했고 커버넌트의 실종은 미해결 미스터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으며 데이빗이 예를 들어 제노모프의 주된 종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에이리언의 전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변경을 가한 것이 의미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시리즈의 전개를 늦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즈는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검은 액체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는지 댓글로 논의해 보시길 바라며 동시에 시청 소감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최대한 자세한 리뷰를 원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